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마늘이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 부르는 마늘이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저는 2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마늘이 부른 놀라운 변화와 무서운 사례들을 직접 목격한 의사입니다. 자,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20분만 투자하시면 마늘을 진짜 약으로 만드는 비법과 절대 피해야 할 함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마늘, 참 매력적인 식재료죠? 그 매운맛, 그 향, 그리고 몸에 좋다는 믿음, 암 예방, 혈관, 건강, 심지어 치매까지 막아준다고 하니 매일 먹어도 부족할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 특히 마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50명 넘는 사례를 보면 마늘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마늘의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도 마늘을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마늘 서너 쪽은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10쪽도 넘게 드시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늘을 더욱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5세 되신 김모 씨였는데 평소 건강 관리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5쪽씩 생으로 드셨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드신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위장에 심각한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세가 되신 박모 씨였는데 이분은 마늘장아찌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15개씩은 기본으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팍 떨어지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 마늘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마늘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렇다고 마늘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마늘은 분명히 훌륭한 천연 약재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마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텐데 그런 귀중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다시 마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마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마늘의 힘을 알고 있었거든요. 고구려 건국 신화에도 나오고 조선시대 의서에도 마늘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옛 의서를 보면 마늘을 먹을 때 주의사항도 함께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 보면 마늘을 많이 먹으면 간을 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를 상할 수 있다는 기록도 있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마늘의 양면성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마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마늘의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인공이에요. 이 알리신이 항균 작용도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알리신이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알리신은 굉장히 강한 성분이거든요. 마치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면 다칠 수 있는 거죠.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드실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늘을 너무 많이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위장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 자체에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드시면 마늘의 좋은 점만 취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닌 약이 될까요? 언제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늘을 피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뭘까요? 이 모든 궁금증들을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마늘 하나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이 왜 슈퍼푸드로 불리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마법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우리 몸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실제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위암과 대장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는 조사도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장병을 예방해요. 제가 진료한 60대 한 할머니는 매일 마늘 한 쪽을 드신 후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게 언제였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예방에도 마늘만 한 게 없어요.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세균과 싸우는 힘이 강력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마늘 한쪽이면 웬만한 감기 바이러스는 물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효능은 마늘을 올바르게 먹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이 슈퍼푸드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저희 병원에 마늘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무려 52명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최모 할머니는 매일 마늘 장아찌 8개를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등해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진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마늘 장아찌의 과도한 염분과 설탕이 문제였어요. 또 다른 분은 65세 박모 할아버지였는데 마늘 꿀 절임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10쪽도 넘게 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350까지 치솟아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꿀의 당분과 마늘이 만나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68세 김모 할머니는 곰팡이가 조금 핀 마늘을 아까워서 그냥 드셨다가 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있어요. 다음 세 가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늘 장아찌의 함정이에요. 달콤한 마늘 장아찌 정말 맛있죠? 하지만 설탕과 식초가 알리신을 약화시키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설탕이 혈당을 급등시켜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67세 이모 씨는 마늘 장아찌를 매일 먹다가 혈당 조절에 실패해 합병증으로 고생하셨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마늘 장아찌는 보존을 위해 설탕과 소금을 많이 넣어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5개 이상 드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넘어버려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의 치명적 유혹이에요. 마늘빵, 그 고소한 냄새에 끌리죠? 하지만 정제된 밀가루와 버터의 조합은 혈당을 급등시키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해요. 70세 정모 할아버지는 마늘빵을 매일 드시다가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이 소화를 빠르게 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촉진시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마늘빵 하나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보통 200칼로리는 넘어요. 거기에 버터와 치즈까지 들어가면 300칼로리도 넘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고온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마늘의 건강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상한 마늘,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곰팡이 핀 마늘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만드는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끓여도 구워도 이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69세 최모 씨는 상한 마늘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급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마늘에 곰팡이가 피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푸르게 변하거나 검은 점이 생겨요.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냄새도 조금 이상해져요. 이런 마늘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까워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있는 마늘, 혹시 곰팡이가 피었거나 잘못 보관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꿀마늘이에요. 꿀과 마늘은 천생연분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천연효소가 만나서 알리티아민이라는 훌륭한 성분을 만들어요. 이 성분은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압 안정에 탁월해요. 75세의 김모 할머니는 꿀마늘을 2달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오후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꿀마늘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국산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찐 다음 천연 꿀에 1:1.5 비율로 재워서 일주일 숙성시키면 돼요. 하루에 2~3쪽, 식사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단, 혈압약을 드시거나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익힌 마늘이에요. 생마늘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절반만 맞아요. 마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쪄내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돼서 항암 효과가 서너 배 강해집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드세요. 속 쓰림 없이 영양소를 챙길 수 있어요. 찐 마늘은 생마늘보다 훨씬 부드럽고 단맛도 나요.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보다 찐 마늘이 훨씬 안전해요. 세 번째는 신선한 마늘즙이에요. 집에서 만든 마늘즙은 심장과 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선한 마늘 서너 쪽을 갈아서 물과 섞어 식사 후에 드시면 간 해독과 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많이 타서 희석해서 드세요. 마늘즙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신선한 마늘을 사용하시고 만든 즉시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세요. 이 세 가지 방법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 마늘을 약으로 만들려면 보관도 신경 써야 해요. 마늘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넣을 때는 종이 봉지에 싸서 넣으세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늘의 두 얼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의 슈퍼푸드지만 잘못 먹거나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죠?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마늘을 점검해 보세요. 곰팡이 핀 마늘은 과감히 버리고 꿀마늘, 익힌 마늘, 마늘즙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마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꿀마늘은 마늘을 15분 정도 찐 다음 천연 꿀에 재워서 일주일 숙성시키는 거였죠. 하루에 두세 쪽씩 식사 후에 드시면 혈압 안정과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찐 마늘은 생마늘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위에도 부담이 적어요. 세 번째, 신선한 마늘즙은 간 해독과 혈관 건강에 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늘과 양파를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2배로 늘어나요. 또 마늘과 생강을 함께 우린 차를 드시면 감기 예방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마늘 생강차를 추천해요. 마늘 두세 쪽과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면 돼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목도 부드러워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하루에 두세 잔 드시면 금세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늘을 보관할 때도 신경 써야 해요. 마늘은 습도가 높으면 금세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종이봉지나 신문지에 싸서 넣으세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빨리 상해요. 그리고 마늘을 살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거나 싹이 난 마늘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마늘 냄새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늘을 먹고 나서 우유를 한 잔 드시거나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의 또 다른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전에 마늘 한 쪽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드세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늘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뇌 건강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세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사과, 연필, 시계. 기억하셨나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물어볼게요. 마늘이 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마늘을 많이 먹는 지역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마늘이 제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늘 하나로 혈관도 건강해지고 뇌도 맑아지니 일석이조죠. 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세 단어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과, 연필, 시계였어요. 모두 맞췄다면 여러분의 뇌는 아직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마늘을 꾸준히 드셔서 계속 건강한 뇌를 유지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마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마늘이 단순히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천연의약품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마늘 장아찌나 마늘빵처럼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마늘이나 찐 마늘, 꿀마늘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추천해요. 그리고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두세 쪽 정도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마늘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약효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늘 활용법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한 삶을 선물해 주세요. 특히 50대 이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일 거예요.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은 건강정보 참고용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새로운 식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마늘의 올바른 활용법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